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질세정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질세정제, 외음부 세정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매일매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요즘 굉장히 다양한 세정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질세정제, 질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질안을 손을 넣어서 세척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어떤 분들은 질환의 다양한 세정 방법을 사용해서 질환을 세정을 하시거든요. 손가락을 넣어서 물로 씻는 분들도 있고요. 그 외음부를 세정하는 그런 세정액을 넣어서 혹은 뭐 그냥 비눗물 사용해서 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식초, 소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척을 하시기도 해요. 이게 내가 뭐 그릇 씻을 때 식초로 씻으니까 깨끗하게 닦인다라고 해서 질환을 그걸로 씻어도 되는 건 아니죠. 식초는 산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한 정도의 산은 아닐 수 있지만 산성을 이제 질 안에 직접 집어넣는 거는 정말 점막을 손상시키고 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금을 정말 직접 넣어서 박박 긁어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있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세정 좀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결과들을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어떠냐면요. 식초로 씻었더니 가려운 게 좋아졌어요. 소금으로 씻었더니 가려운 게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우리가 외래에 오실 때 제가 가려워서 자주 씻는다는 분들 자주 씻지 말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주 씻는 게요. 금방 뭐 깨끗해져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피부는요. 깨끗해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점막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씻어내는 행위는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요. 피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손을 씻고 이런 깨끗한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뭐 로션 같은 거, 핸드크림 같은 거 잘 안 발라주게 되면 손의 피부가 굉장히 많이 상하는 거 아실 수 있잖아요. 질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씻어내게 되면 건조하던 부분은 오히려 더 건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에 씻어서 개운해서 가려움이 호전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질환이 건조해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오히려 더 가렵게 돼요. 그러면 더 가려워서 더 씻겠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하루 종일 질환을 씻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은 안 좋아서 질염이 자꾸 생기니까 질환을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질환을 계속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세척을 하시기 때문에 질염이 자꾸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요즘은 이런 그 세정액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 안에 쓰는 종류도 생겼고요. 예전에는 이런 종류가 없었어요. 질 안을 쓰세요. 뭐 이런 거는 없었는데 외음부만 쉽게 나온 걸로 계속 이제 질 안을 세정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외음부 씻는 것도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질 안에 씻는 거는 거품 내서 세정해서 뭐 손가락 넣어서 씻어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질 안에 넣는 탐폰처럼 생겼어요. 탐폰 이렇게 주사해서 넣듯이 어플리케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주사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질 안으로 이제 관을 집어넣고 이렇게 주사기를 쏘듯이 넣으면 거기 이제 액이 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정을 하실 수도 있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는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이제 증상들이 더 안 좋아지거나 심해지는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너무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됐을 때 이제 제가 외래에서 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제 질 내부를 세척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음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음부를 세정하라고 나와 있는 세정액이지만 그거를 이제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외음부 쪽에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세정액으로 인한 자극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세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향이 들어간 성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글리지젠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글리지젠이라고 뭐 스페인인가 남미 쪽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이 되던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리지젠 판권을 글리지젠사에서 지금 한국에서 수입하던 그거를 뺏겨서 드림케어인가 그 제품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냄새도 똑같고 향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아요. 그래서 외음부 세정할 때는 그거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권유드리는 거는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용하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지렴이 생기거나 내가 가려운 증상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을 때는 최대 하루 1번 정도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 번 씻게 된다고 더 빨리 염증이 호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동반했는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도 결코 씻는 거를 잘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결국에 치료는요, 안쪽에 균이 없어져야지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분비물이 줄어야 가려운 증상도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먹는 약이나 질정제나 이런 것들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내가 잘 씻는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감기 걸렸을 때 약을 드시잖아요. 그죠? 가글을 해서 당장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좀 덜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글을 해서 이 목감기를 완전히 다 낫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지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좀 이제 냄새가 난다든지 내가 불편감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지실 수 있어요. 요즘은 질 안에 넣는 세정제가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 안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당장 좋아지는 거는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질 안의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질 안에 쓸 수 있는 성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뭐 거품 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질 안에 좀 유익할 수 있는 뭐 유산균도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요. 히알루론산 들어있어서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셨을 때 일시적인 사용에서 저는 충분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비물이 너무 많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럴 때 며칠간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면 증상이 빨리 좋아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세요. 그렇지만 이거를 쓴다고 해서 내가 이게 원인균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항생제를 안 먹어도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 균에 대한 치료는 약으로 하시고요. 내가 불편감,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개선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게 이게 넣는 세정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 좋아지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게 메인 치료는 아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넣는 것들을 이제 권유를 드리는 경우는요. 넣는 세정제 그리고 넣는 질정제 이런 것들을 권유 드리는 경우는 생리 직후에 내가 찝찝한 느낌 아니면 냄새 이런 것들이 오래 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세정제 일시적으로 사용하셔서 좀 빨리 좀 산뜻한 기분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계를 하고 나서 자주 지렴이 재발을 하거나 방광염이 재발하시는 분들 관계했는 당일에 한번 항생제 질정 쓰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그 넣는 세정제를 너무 장시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질 자체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좀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고 유익균을 기르고 유해균을 좀 이제 없앨 수 있는 스스로의 자정작용도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넣는 이런 세정제 빨리 이제 냄새가 좋아지니까 이런 거에만
의존을 해서 매일매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뭐 깨끗해지는 느낌은 본인은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질 안에서 적절한 환경을 갖추는 건 오히려 더 부족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간 뭐 몇 달씩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지렴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불편감이 있을 때 생리 직후에 찝찝할 때 관계하고 나서 좀 불편할 때 이럴 때 단기 사용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외음부 세정제도 너무 자주 쓰지는 마시고요. 자주 써보면 건조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한 번씩 사용하시는 거 권유를 드려요. 샤워할 때 그냥 샤워젤 같은 걸로 함께 씻으셔도 물론 되고요. 저는 그 글리지젠 함유된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바이러스에 대한 어느 정도 면역을 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리지젠사에서는 그걸로 광고 엄청 했었거든요. 지금은 드림케어라는 제품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HPV 바이러스나 뭐 자궁경부암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좀 많다 이런 분들은 한 번씩 그런 제품으로 세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것도 이제 질 내에 쓸 수 있는 거랑 질 외에 쓰는 거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용도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 나가는 질내 세정제는 닥터페민이라고 있어요. 질 안에 이제 마찬가지로 쏘아놓게 되어 있는 거고 히알루론산 포함이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때문에 질염 증상이 좀 개선되는 거 좀 빨라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용하면 이거는 뇌용 제품을 질환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실비 같은 것도 혜택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충분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질 세정제, 외음부 세정제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